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크롬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할 텐데, 이 카카오에 비해서 줌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이라든지 화면 크기 이런 것들이 이 카카오와 비교하자니 아니면 좀 더 다양하고 좋습니다. 또 이 카카오 채널보다 이 상호작용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명까지 혹은 10명, 20명이 같이 동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줌을 하는 겁니다. 또 줌은 손쉽게 이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그걸 나중에 편집이 가능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줌을 로그인하는 방법. 줌 로그인 하는 것은 PC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PC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면 또 이제 URL 주소라든지 회의 참가하는 방식, 화면 공유라든지 줌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능들이라든지 또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블루진하고 구글이 제공하는 미치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강입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에는 지금보다 한 40% 규모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5,1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제 기화 외국인이라든지 또 국제 결혼을 통한 인구 증가 뭐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성이 또 장애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고령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컴퓨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후속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산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인생의 고객군이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제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노력이 이런 컴퓨터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줌은 아마 다른 회사 같아요. 그러나 구글하고 굉장히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글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적절히 구글이 제공하는 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은 컬러로 된 여기 점이 9개가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게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데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크롬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구글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구글 드라이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5기가라는 많은 용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돈을 주면 큰 용량을 쓸 수 있죠. 마치 내 컴퓨터를 쓰듯이 구글 하드 전체를 사용하는 이건 지메일 이제 유튜브는 다음 주부터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워드 문서,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우선 제가 지메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메일.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메일 계정, 그러니까 구글 계정 하나 만드는 걸 볼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점 9개를 클릭하시겠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 계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요거 이제 제가 중교육이라고 오늘 쓴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USB를 쓰지 않고도 단지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제가 저장한 파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제가 가져옵니다. 그죠? 아마 지금 2층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어서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유인물하고 컴퓨터를 좀 여유있게 보시면서 이게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코드니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장하는 표시입니다. 이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어디에 저장할 건지, 여기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여기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파일. 여기 다운로드 할까 하면은, 벌써 여기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면, 이제 지금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올려둔 파일은, 이거를 이제 아무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저장이 되지 않고, 화면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기 속도가 늘어서 그렇지, 아마 이게 작동하고 있으면 그런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이 뜨는 동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줌은 이제 2011년에 산호세라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에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줌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 예시 서비스죠.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 예시 서비스.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그런 컴퓨터죠, 그죠?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화된 서버에 프로그램을 넣고 필요한 때마다 이게 불러와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합니다. 클라우딩 서비스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 다운로드 된 거를 이제 클릭하니까 이렇게 이제 PPT 2010년 거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제가 만들어둔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그 화면이 뜨는 겁니다. PPT가. 그래서 줌은 이제 이 라이브 채팅을 할 수 있고 텍스트 또는 화상 이런 회의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가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하면서 5년을 한국에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우리 큰애들 둘이는 외국에 있고 우리 아들 녀석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안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카톡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가족 전체가 보고 싶으면 줌을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PC나 또는 스마트폰을 해서 줌으로 보니까 네 군데 있는 애들을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마침 이웃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파일에다가 편집 사용이라면은 제가 이 불러드린 파일에다가 몇 가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구글에서 그냥 PPT 하지 않고 불러드리게 하냐면은 제가 이거를 요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시스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 한 파일들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건 영어로 GOM입니다. 영어로 GOM이라는 줌 말 그대로 동영상 비디오를 중심으로 그룹 메시징이라든지 회의 솔루션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편집 사용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편집 사용이라는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컴퓨터가 좀 속도가 느리긴 한데 이제 파일이 이제 전체가 뜨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맨 아래 보면은 슬라이드가 22장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22장. 그러니까
내가 슬라이드 하나에 30초를 보내면 11분 동안 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PPT 교육을 하면 좋은 건 이제 PPT는 안에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라든지 글씨, 문장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가공하고 그거를 또 동영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올려서 시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파일 기능이 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장할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하면은 이 바탕 화면에다가 요 컴퓨터 속에다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끌어들여서 요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딱 저장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이 PPT 파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클라우드 상에 있겠습니까? 제 컴퓨터 상에 있겠습니까? 네, 제 컴퓨터 상에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기보다는 이게 빨리 열리면 되겠죠. 단 0.몇 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 있는 클라우드 슬라이드 쇼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펑션들이 있죠. 그죠? 저는 이제 슬라이드 쇼를 22개나 되는 거를 첫 장부터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장부터 이걸 처음부터 이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이 이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리모컨이 제가 지금 뚜껑을 잃어버려 배터리가 없어요.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장씩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넘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겨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줌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창에다 그냥 줌 쳐서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줌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항상 쓸 수 있는 그 속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제 요 검색창에다가 줌이라고 치면은 요런 구글 초기 화면이 뜹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해보시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한번 줌 쳐보십시오. 줌 쳐보면은 여기 초기 화면이 딱 뜨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이거는 뭐 평생 교육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그인을 하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만든 지메일 계정을 여기 지메일 주소를 여기 치고 또 지메일 만들 때 두 번 입력해서 만드는 지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로그인 화면이에요. 줌을 회의 참가를 누르면은 줌이 뜨죠. 와이파이가 안 됩니까? 와이파이 잡아서 되죠. 그죠? 그러면은 줌이 됩니다. 그죠? 여기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을 바로 회의 참가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정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할 테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화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만든 여러분 구글 계정, 즉 지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하면은 이런 화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요거 생년월일을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정보를 제공하겠나 동의하겠나 합니다. 정보 동의를 하면은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은 이메일 주소라든지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는 정보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지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여기 초기 화면이 줌의 초기 화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이제 회의 참가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줌을 호스팅하는 방식이 있고 게스트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줌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고 싶으면은 줌 초기 화면에서 여기 이따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줌 초기 화면에서 URL 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URL. 그러니까 줌 회의 사이트를 복사해 가지고
사이트 복사해가지고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로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거기 하이퍼링크 주소가 딱 뜹니다. 메시지나 카카오톡. 그럼 그걸 그냥 클릭하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유입물 5쪽입니다. 여러분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맨 위에 그 슬라이드 위에 내용은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전화번호나 사진 올려둔 사진이 제 프로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라고 합니다. 회의는 그냥 내가 게스트인 경우는 그냥 회의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초대해. 그 다음에 이제 웹비나라는 게 있어요. 웹비나. 여기는 100명, 200명 굉장히 화상회의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요. 없습니까? 없으면 아마 여기 있죠. 빠졌는데 오래돼 있어요. 이렇게 요걸 그냥 보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할 거냐 말 거냐.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주무하고 있는 걸 지금 요거를 제가 녹화를 했다면은 이게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그러나 오늘 제가 안전하게 제 카메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거나 줌 회의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겠네요. MP4라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직접 할 거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로컬 기록이라는 클릭하게 되면은 제 컴퓨터에 C 섹션이나 D 섹션 제가 파티션 해놓은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 파티션이 뭔지 모르는 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전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드입니다. 관리자 모드라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 초대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회의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기에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PC로 이제 화상 강의를 접속하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화상 강의를 접속하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하이퍼링크라는 그 URL 그 호스트가 제공한 URL을 클릭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동으로 줌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줌을 나타나면은 줌에는 아이디 회의 번호 그게 아이디입니다. 그죠? 또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건 모두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호스트. 그러면 호스트가 제공한 아이디라는 숫자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화번호처럼 9개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호스트가 제공하는 걸 넣으면은, 이제 그 컴퓨터 오디오로 참석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있는, 저처럼 이렇게 별도의 스피커로 된 장치를 할 건지, 어지간하면 내가 가진 컴퓨터가 인식해서, 그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 아이디 입력이라든지 또 컴퓨터 오디오 하면은 이제 컴퓨터 설정된 게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 얼굴과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공유시킨 화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는 뭐 실수도 안 있는데 내 얼굴이 나오기 싫어. 하면 비디오를 클릭하면 비디오에 빨간 선이 이렇게 가로 이렇게 대각선을 쳐줍니다. 그럼 제 얼굴도 나오지 않고 제가 설정한 이름만 이렇게 나오면서 상대방과 화상이 즉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줌을 클릭하시면은 초기 화면에 아주 심플하게 오른쪽 위에 두 가지 아이콘이 뜨고 밑에 아이콘이 여기 두 개 뜹니다. 요런 화면이에요. 요 위에 두 개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요게 줌 화면이라고 할 때 맨 좌측 위에는 그 URL 복사하기 그런 기능이 있고 요 밑에가 있습니다. 요 밑에 여러분들이
1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1번을 클릭하면은 내 방의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가 없어요. 2번을 클릭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내 얼굴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요 이제 1번 기능, 2번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게 줌을 켜면은 여기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요건 아니고 여기 1번, 2번에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오고 요 밑에 이제 초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기능이 3번이고 또 4번은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5번은 화면 공유예요. 5번 기능은 뭐냐면은 내가 호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PC를 띄워놓고 볼 것 같으면 이거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호스트가 띄워놓은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 6번이에요. 채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면에 채팅을 누르면 밑에 이제 텍스트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잘 지내서 날씨 많이 춥지 여러분들이 마치 카카오톡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몇 번이라고 해요? 6번이고 기능입니다. 또 7번은 이제 뭡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빨간색 불이 옵니다. 빨간색 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줌의 이 기능들이 전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녹화를 하느냐? 나중에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전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번은 이제 회의 종료예요. 8번을 누르면 이제 나는 이제 회의 끝났어 나가겠어 하는 신호가 이 8번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줌을 접속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줌이 이렇게 앱 실행 화면이 뜨고 그리고 나서 모바일로 또 이제 화상 강의 접속하는 거의 PC하고 그런 그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접속하면은 아까 막 PC와 똑같이 오디오 확인하는 거, 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는 이런 화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줌을 많이 쓰느냐, 줌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보다 많이 쓰느냐,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고, 또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처럼 강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이크를 켜서 그 구호는 뭘 의미하죠?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줌을 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미리 사전에 모르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 사용이라든지 또 아까처럼 웹 세미나가 두 번째 기능이에요. 개인 대화 말고 미팅 말고 웹비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통령이 그 화상회의하고 할 때 화면 한쪽에 막 100명 이상 되는 해간 얼굴들이 나타나죠. 그게 웹비나입니다. 웹비나. 그죠? 100명에서 2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하는 화면에 볼 때, 왜냐면은 큰 TV 스크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는 한 30명까지는 얼굴 크게 잘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쓴다고 할 때는 너무 작아서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웹비나로 참여하면은 뭡니까? 그래도 보다 큰 화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줌이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줌의 미팅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리액션, 포터, 투표하고 블랙아웃, 그러니까 소집단으로 세미나를 나눠서 진행한다든지. 그 대신 이제 웹비나는 뭡니까? 웹비나는 이론적으로는 10,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미팅은 1,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그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교실을 내가 운영하고 싶다든지 또 대기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기실. 왜냐면은 제가 줌을 사용해 보니까 학생들이 오디오하고 비디오 다 켜놓고 이제 수업 참여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뭐 강아지 짖는 소리,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는데 대기실에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호스트가 클릭하게 되면은 작업 없이 대기하는 시간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비활성화라든지 비공개해서 채팅을 한다는 몇 명끼리 자기들끼리 하는데 또 호스트는 참가자 관리라든지 미팅 잠금 장치를 사용해서 내가 전체적인 그 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죠? 또 그러면은 또 선생님 내가 줌으로 해야 하는 게 내 그 프라이버시한 부분이 그 남한테 노출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잠금 장치라든지 활성화 저런 기능을 반드시켜서 또 너무 시끄럽게 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면은 호스트는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요. 화면을 제외시키는 또 뿐만 아니라 줌을 이용해서 누가 출석을 했는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전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참여자 다를 볼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들을 3명, 4명 학생 단위로 쪼개서 회의하라고 할 때는 소회의실 설정해서 조를 짜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너 명이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서 그 흐름에서 낸 어떤 의견을 올리게 한다든지 또 화면 공유를 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줌을 사용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또 주석단위라든지 크롬북 또 여러분이 모바일 홈 가지고 내가 줌을 사용해서 작은 소모임을 포스팅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뭐 캘린더 이런 것들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줌이 아니고 블루진이라는 미국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회의 시스템.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것도 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줌 하나만 잘 기능을 배워놓으면은 다른 가상회의 시스템 어렵지 않게 거의 이제 이런 건 무료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아까 여러분 그 개설한 구글 계좌에 보면 미치라는 가상회의 시스템 이것도 역시 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가상회의도 여러분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뭐 특성상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둔 그 카톡 평생교육원이나 혹은 신대구 TV 그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동일한 의문을 가진 다른 학생들도 잘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